자, 개념 노트. 선생님이 지금 대단원 2번, 그러니까 대단원 2단원에 이제 남아있는 기말고사 파트부터 수업을 할 거고, 고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부터 문제풀이 하는 거를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개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자. 오늘 일단, 방정식은 다 할 거거든. 부등식 앞에까지 개념을. 그래서 방정식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를 할 거고, 알겠지? 일단 최대한 좀 빠르게 개념 정리할 거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자. 자, 일단 오늘 고차 방정식부터. 자, 필기는 선생님이 프린트에 기본 필기를 다 한 상태에서 준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에다 밑줄 쳐, 어디에다가 뭐 부연 설명 적어,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덧대서 옮겨 적으면 된다. 알겠지? 잊어버리지 마. 이거 예쁘게 너네 필기를 막 덧대가지고 막 색칠하고 형광펜 해가지고 다 할 건데, 그렇게 다 필기 다 잘 해놓고 나중에 선생님 프린트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그때까지 한 필기가 다 그냥 안녕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서 간수 잘하고. 자, 고차 방정식 해볼게요. 자, 일단 교과 구성상의 과정으로 보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쭉 한번 읽어보자. 자, 다항식 px가 x에 대한 3차식 또는 4차식일 때 px 이퀄 0을 각각 x에 대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뭐 여기까지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맞지? 그치?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미리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형광펜이 있으면 여기, 자, px 이퀄 0. 자, 이 파트에다가 형광펜 색칠을 해. 자, 여기 형광펜 칠을 해주시고요. 자, 얘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거야? 계속 강조한다. 뭐라고 쓸 거야, 얘들아? y는 px 하나, y는 0 하나. 요렇게 볼 거야. 그래서 모든 방정식은 어떻게? 연립 방정식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그 연립 방정식의 무슨 근은? 실근은 뭐와 같다?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매우 중요하다. 그지? 요거 내용 적어 놓고요. 자, 이거를 미리 알고 가야 돼. 근데 선생님, 우리가 2차 함수,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할 때 2차 함수까지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었잖아. 맞지? 그리고 는영이 어떤 형태인지는 다 알잖아. 이거 뭐였어, 우리? X축이었잖아. 그래프로 그렸을 때. 맞지? 그래서 이게 2차 함수 개념이었으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 뭐 교점이 몇 개가 있다. 뭐 교점이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 그럼 실근이 없다. 그래서 뭐 다 허근이다.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차 방정식에서 3, 4차 방정식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결과론적으로 이 y는 p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3차 함수 그래프나 아니면 4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려줄 수 있어야 이런 컨셉처럼 계산을 할 거라고, 나중에. 맞니? 근데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하고 갈 건데 잘 기억을 해놓고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미리 얘기할게. 미적분 1.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어. 알겠니? 2학년 1학기 때 평균적으로 대수는 다 해. 근데 이제 대수 플러스 선택 과목을 한 개 넣어서 대수에다가 뭐 기하를 먼저 하는 학교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수에다가 뭐 미적분원을 같이 하는 학교도 있고. 알겠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수엔 기하 아니면 대수엔 뭐 미적분투는 잘 안 해. 그리고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 응시 과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통으로, 맞지? 그치? 확률 통계는 다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어.
알겠니?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수만 보던지 대수와 기하를 같이 보던지 이렇게 해서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원을 일반적으로는 다 보더라. 그래서 할 건데 그때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이 3차함수 그래프나 4차함수 그래프, 미분과 적분과 관련된 형태의 그래프가 엄청 중요하고, 특히 3차함수 같은 경우는 막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실전 개념 이런 거 하면 뭐 비율 관계가 여기서 뭐 끊어주고 뭐 변곡점이 있고 뭐 교점인데 이게 비율이 뭐 1대1 대1이고 뭐 이런 걸 막 할 거야. 나중에 막 할 거야.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놓자. 그때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는 엄청 많이 그릴 거야. 엄청 중요하고, 알겠지? 그래서 잘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얘를 방정식의 패턴으로 풀 거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이제 니은의 내용이 있고 뭐 인수분해 공식이 있고 이런데 얘들아, 공식이나 뭐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조법 이용인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계산이 가능한 거야. 실근을 구하는 컨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풀이 과정에 너네는 뭐 쭉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뭐 치환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 일단 고차 방정식 두 개. 첫 번째.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럼 얘들아 이거 뭐하고 똑같니? 과정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아?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야. 2차 방정식 풀이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근해 공식.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만 우리가 뭘로 풀었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잖아. 3차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자. 그런데 3차식이니까 고차식이잖아. 그러면 이 인수분해인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게 3차 아니면 4차를 할 거야. 2차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를 3, 4차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이냐. 맞잖아.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인수분해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3차와 4차에 관련된 공식도 외운 게 있잖아. 맞지? 그지?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던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라던가 완전 세제곱 공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 근데 공식을 쓰는 게 아닌데 일반적인 형태인데 일반형의 형태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딱 하나밖에 안 배운 거야. 그게 뭐야? 인수정리. 그리고 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얘들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가장 좋은 툴이 하나 있지. 테크닉 있지. 인수정리를 해서 할 때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툴. 그게 뭐야? 그게 조립제법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못과 나머지 정리를 가르칠 때 이 조립제법을 그때도 우리 배웠잖아. 그때 선생님이 얘들아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 조립제법을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얘들아 다 끝내놓고 선행을 내가 했는데 조립제법 해가지고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하더라. 조립제법에서 3차 방정식을 풀더라. 그게 아니었다고.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맞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계수를 이용해서 빠르게 찾는 방법.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조립제법. 그런데 그 1차식으로 나눌 때 정확한 개념이 뭐였어? 1차식은 1차식인데 1차항의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눗셈을 빠르게 하는 게 조립제법.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를 예를 들어서 x-3으로 뭐 나누었을 때의 뭐 목과 나머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x-6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이런 거 할 때 여기도 3 넣으면 0되고 여기도 3 넣으면 0되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조립제법에서 내가 여기다가 3을 썼다고 쳐. 그러면 실제로 조립제법에서 3을 쓴 컨셉은 얘야. 무조건 얘의 컨셉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 조립제법으로 쓸 때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 1차항의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의 컨셉이 정확하게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됐냐.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내려서 쓰고 곱해서 올리고 내려서 더하고 뭐 곱해서 올리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였어?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나머지였잖아. 근데 그 나머지가 하필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그게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뭐다? 인수정리.
이게 어떤 알파가 되는 게 뭐야? 나머지 정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잖아. 어떤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r인데 그 나머지를 뭐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가 뭐냐?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아무렇게나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되는데 하필 어떤 값? a를 대입하자. 그래서 곱하기 0이 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fa가 뭐 알파다. 즉 나머지 r이다. 이런 식으로 쓴 거잖아.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였고. 그지? 근데 그 알파가 하필 얼마일 때? 0일 때가 뭐다? 인수정리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를 하는 거는 곧 뭘 쓰는 거다? 조립제법을 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은 공식을 쓰거나 인수정리, 즉 조립제법을 쓰거나 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대. 딱 식을 봤는데 처음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형태야.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도 생각을 해봐. 3, 4차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를 했잖아. 인수분해할 때도 공식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했잖아.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이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이 안 돼. 그럼 뭐 하는 거였어? 식변형. 그리고 그 식변형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다? 그게 치환. 그리고 그 치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정리를 한 게 있잖아. 그게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보기차식.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 상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똑같단 얘기야, 여기도.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 17페이지에 보면 치환을 이용한다 했을 때 보면 디귿의 작은 1번이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는 0꼴. 뭐야? 보기차식이란 얘기야. 4차, 2차 상수. 그지? 그 다음에 작은 2번 ax 4제곱 bx 세제곱 cx제곱 bx a는 0. 뭐니? 내림차순 정리한 거. 일반형이 좌우 계수가 대칭성을 가지는 거잖아. 상반식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번으로 1번에 쓰면 된다. 알겠지? 요거 동그라미 1번 기본적인 3, 4차 방정식 풀이야.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을 보면 어제 선생님이 약간 오리엔테이션처럼 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 이제 교재에서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3차 방정식까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르쳐. 근데 선생님이 그냥 BAT의 정리, 일반적인 형태로 가르친다고 했어.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2차식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얘들아. 심지어 우리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그 나머지 정리할 때 실전 개념으로 테크닉으로 알려줬던 것도 있잖아. 왜 뭐 나머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fx를 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를 집어넣어라. i를 집어넣어라. 뭐 이런 것도 했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목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항등식인데 그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 1로도 되고 2넣어도 되고 뭐 마이너스 1넣어도 되고 이 실명 얘기해도 되나? 내가 수업할 때 요엘이 집어넣어도 되고 맞잖아. 그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돼. 뭐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i를 집어넣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ax 플러스 b 1차식으로 설정해놓고 뭐 i를 대입했다라고 하면 ai 플러스 b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소수 상등을 하면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이런 식으로 상등 조건을 걸면 a, b를 빠르게 더 구할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 맞지? 그지? 어디서 오는 거야? 인수정리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심지어 어디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실근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얘들아. 허근을 가지는 패턴에서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2차 방정식에서. 그럼 3차에서도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럼 일단 결론부터 쓰고 할게. ax 세제곱. 자,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야.
그래서 얘의 세근을, 실근 아니야? 그냥 세근이다. 여기 있다. 이건 안 적어도 돼, 얘들아. 얘는 그냥 이렇게 딱 박스에서 외우면 된다, 얘들아. 동그라미 2번, 큰 2번에 지금 설정 주고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딱 있는 거야. 맞지? 요거는 요대로 그냥 외우면 돼. 선생님이 필기를 한번 하면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과정을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을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 이 공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제 납득을 하고 외우면 되겠지. 맞지? 그지? 근데 그냥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외워 이러면 잘 안 외워지니까 내가 한번 설명을 해주고 증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세근이야. 여기서 얘들아, 너네도 여기 세근에다가 밑줄을 하나 해.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명확하게 봐야 돼. 이 세근은 실근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 그지? 맞지? 이 세근은 실근이든 허근이든 모두 다 오케이다. 한번 강조를 해주는 게 좋겠다. 허근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애들 알겠니?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허근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뭐 이번 시험에 뭐 출제가 된 학교, 내가 아직 검토를 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인수분해 문제를 보면 가끔 그런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은 아니었지만 시험 준비하면서 이제 그냥 일반 교재를 풀었을 때 그런 문제 있었잖아. 왜? 다음 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x제곱에 플러스 뭐 2x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는 0이야. 그럼 얘는 허근이잖아. 따지고 보면. 판별식 해보면. 맞지? 그지? 근데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무조건 하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근의 공식처럼 쓴 거야, 그냥. 그래서 뭐 x를 1분의 마이너스 b-1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나누면 1이잖아.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ac가 3이니까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2i였던 거야. 그래서 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다 이렇게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만약에 하라고 치면 차고참 계수 1이잖아? x를 쓰고 요게 근이라는 건 x의 이 값이 들어갔을 때 x의 이 값이 대입이 되었을 때 는형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방정식이라는 게 뭐였어? 문자를 포함하는 식, 등식. 그 문자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그게 항등식.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그게 방정식. 그리고 그 성립시키게 하는 그 특정한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방정식의 근 또는 해. 그래서 이거를 대입했을 때 는형이 성립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반대부호로 써주면 되잖아. 쉽게 생각해. 너네 예를 들어서 근이 만약에 1이야. 근이 1이면 무슨 뜻이야?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 아니야? 반대부호로 써주면 x에다 1 대입하면 능력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2i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루트 2i를 넣으면 능력이 될 거 아니야. 같은 방식이겠지?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어? x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2i 요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 식을 능력이 없다고 치고 맞지 그지? 이 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하면 요렇게 인수분해 했다고.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얘들아 뒤에 3차 방정식의 작성하고 뒤에 4번 뒷페이지에 보면 켤레근에 대한 성질도 나와 있어. 그 얘기도 좀 해줄 거야. 켤레근이 매우 중요하니까. 자 여기까지 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쓴 게 자 이거야. 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이 없다. 그때 세근의 합, 알파, 베타, 감마.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해서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뭐야? 같은 걸로. a분의 c. 개수의 b.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세 개를 다 곱한 거. 세 개씩 곱한 거니까. 그게 뭐다? 마이너스 a분의 d이다. 저렇게 돼 있다. 맞니? 자, 외우자.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하고 똑같아.
어떤 식으로 주어지면?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내림차순. 일반형으로 주어지고 근의 패턴이 나오면 제1공식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다. 듣니? 자, 인수정리를 이용했다고 쳐. 아까 했던 거 우리. 인수정리를 이용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최고점 계수가 A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A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는형을 가진 인수정리야.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허근이어도 상관없어. 복소수 범위에서 우리가 인수분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얘를 어떻게 하면? 전개를 하면 이 식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한 거야. 전개를 하니까 문자가 나오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문자 두 개에 상수 하나.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의 x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x제곱, 마이너스 감마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또 전개를 하면 이번에는 x가 하나고 상수가 두 개야.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x의 베타 감마, x의 감마 알파, x의 알파 베타. 그래서 플러스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지막 경우의 수는 뭐겠어? 괄호 3개가 다 상수로 나오는 경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로 나오니까 마마마. 그래서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그게 뭐다?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 전체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이 전체 앞에 최고점 계수 A가 붙어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계수 비교법을 하면 돼. 맞지? 요렇게 전개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AX 세제곱이 된 거야. 맞니? 그럼 요렇게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요렇게 전개하면 A에다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한 게 그게 뭐하고 똑같다? 제곱의 계수 B와 똑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A로 약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전개를 하겠지? 1차항 계수 비교하면 돼. 그럼 뭐야 얘들아? A로 곱한 상태에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했는데 그게 1차항의 계수니까 얼마? 는 C다. 그래서 A로만 약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마지막 상수항 요렇게 전개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를 곱했지. 근데 그게 상수항 얼마? D와 계수 비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니까 마찬가지 이 마이너스 A로 나눠줬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전개를 해서 계수 비교법을 해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올 수가 있다. 됐니? 그럼 이제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너네 이렇게 쓸 거야? 아니란 얘기야. 외우자. 납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컨셉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게 BAT 정리거든. 알겠니? 근데 그게 사실 잘 쓰이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 왜냐면 봐봐. 자, 이거 어차피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를 하려면 이거 다음 단은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이 끝나면 뭐야? 경우의 수잖아. 자, 경우의 수적인 마인드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만약 있잖아. 방정식이 4차라고 해볼게. 이게 BAT의 정리라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2차, 3차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n차식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럼 쉽게 해서 n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일까? n개인 거야. 허근, 중근 다 복소수까지 다 합쳐서 그냥 n개의 근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 그냥 한 개씩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땡땡땡 해가지고 뭐 아니면 그냥 뭐 알파 1, 알파 2 땡땡땡땡 해서 알파 n까지 n개의 근을 다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맞니? 그럼 두 개씩 곱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dx 는 0인데 만약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야. 컨셉 마찬가지야. 이거 한 개짜리를 다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세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맞니?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네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네 개씩 곱하는 게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를 다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4개씩 곱하는 것까지 되겠지. 그래서 한 개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근데 3차 방정식은 근 자체가 3개니까 3개씩 곱해서 더한 게 그냥 마지막인 거야. 전체 근을 다 곱한 컨셉이 된 거야. 그게 끝인 거야. 근데 4차식이면 근이 4개니까 3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 게 4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근데 4개가 전체니까 마지막이 된 거야. 그럼 그렇게 4개가 되겠지. 그럼 순서대로 보면, 이 컨셉의 순서대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플러스 a분의 e, 그게 답이야. 그게 그냥 BAT의 정리야. 내용은 되게 쉬워.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차인데, 그럼 봐봐. 한 개짜리를 더해라 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끝이야. 맞니? 자, 그럼 물어볼게. 2개짜리. 2개씩 곱해서 막 더하라고 할 거 아니야? 항이 몇 개일까? 2개씩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 2개씩 곱한 항이 몇 개일까요? 경우의 수적인 마인드로 한번 잘 세보세요. 몇 개? 4개? 4개? 봐봐.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봐봐. 이 조건대로 생겨봐. 이 조건대로 하면 뭔가 순차적으로 와서 맨 마지막 건 첫 번째 거랑 다시 곱하면 되겠네 해서 이거를 그럼 2개씩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그러면 델타, 알파 요렇게 5개? 뭐? 알파, 감마? 그럼 베타, 델타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봐.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적인 마인드가 조금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2개짜리를 곱해라. 2개씩 곱해서 더한다라는 그 컨셉이 이 4개의 패턴 중에서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다 해서 방금 여기 증명한 것처럼 인수정리를 해서 썼다라고 치면 이게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x가 3개가 나오고 상수가 1개가 나오는 게 요거 첫 번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근데 x 2개에 상수가 2개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베타, 델타. 마지막에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공식이 헷갈려. 잘 모르고 그냥 막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오히려 얘를 지금 너네가 아직까지 경우의 수에 대한 그 단어 전체를 꼼꼼하게 배운 건 아니니까. 맞지? 그지?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컨셉만 알고 일단 외우는 거는 여기 증명이 가능한 3차 방정식의 컨셉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 됐지?